네, 목요일 첫 코너는 펀더멘탈 투자입니다. 페트라 투자자문의 용환석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축하를 드려야 될 텐데 작년 말에 나왔던 소식 같은데요. 네, 한국경제신문 3월 17일자 기사에 보면 이 투자 자문업계 신세대 한국을 넘어 글로벌 시장으로라는 타이틀 기사가 나왔습니다. 외국계 자금들을 상당히 많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뭐 조금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여쭙지는 않겠고요. 하여튼 활용을 좀 잘 하셔가지고 시장의 안전판 역할을 이 투자 자문사 쪽에서 수익률도 워낙 또 좋으시지 않습니까? 조용히 내고 있는데 하여튼 뭐 그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 싶고요. 최근에 그 주총 시즌을 맞아서 일부 회사들의 이 주주들이 회사를 상대로 배당을 좀 더 많이 요구하거나 이사 선임 안건을 개입하거나 이런 어떤 주주 가치의 목소리를 내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 이런 부분은 어떻게 시장이 좀 이제는 좀 순응을 하는 과정으로 갈까요? 하도 매번 나왔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네. 예, 사실 이제 그 주총에서 뭐 배당, 이제 자사주, 이사 선임도 있지만 이제 가장 그래도 중요한 이슈는 그 주주 환원에 대한 이슈일 텐데, 그럼 이제 어느 정도가 적정한 선인지 하는 것은 회사 측, 이제 주주 측, 소액 주주, 이제 외부 주주 이렇게 되지만 사실은 개별 이제 회사가 처한 상황 또 이제 그 경우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이제 일률적으로 뭐라고 말하기 어려운 측면은 있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과 이제 어떤 이제 기준을 가지고 이제 판단을 해보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보통 이제 회사가 그 여유 자금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서너 가지가 있습니다. 주로 크게 보면은. 근데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회사라는 거는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본업에 대한 투자를 해서 계속 이제 성장을 하는 것이어야 되겠죠. 그렇지만 모든 회사가 그 성장에 필요한 투자 금액과 회사가 벌어들인 이익과 꼭 일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어떤 경우에는 모자라서 차입이나 증자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또 반대로 돈이 남아서 이제 여유 자금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특히 이제 요즘 우리나라도 성장이 정체되다 보니까 또 특히 또 어떤 산업은 성장이 정체돼서 투자처가 마땅치 않은 경우도 있고 또 극히 이렇게 많은 경우는 아니지만 성장도 빨리 하고 투자도 많이 하지만 어떤 회사의 경우는 그 수익이 워낙 많이 나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여유 자금이 많이 생기는 예를 들어서 미국의 애플 같은 회사가 이제 그런 경우가 될 수가 있겠는데 이제 여유 자금이 생기면은 가장 처음에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기업을 인수해서 이제 성장을 하는 어떻게 보면 본업에 투자하는 것에 어떻게 보면 이제 연장선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공장을 짓는 이런 것과는 달리 다른 회사를 인수한다는 것은 또 파는 회사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마음을 꼭 먹는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또 항상 여유 자금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제 그 다음은 배당이나 이제 그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이제 주주한테 환원을 하는 건데 또 어떤 경우에는 또 사실 아무것도 안 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여유자금이라는 것은 회사에 있는 모든 현금이 아니라 이제 회사는 또 어려운 시기도 닥칠 수 있고 어느 정도 이제 자금이 필요하긴 하지만 또 그 이상으로도 이제 자금이 있는 경우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또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또 아무것도 안 하는 회사는 또 사실 굉장히 보수적인 걸 또 일률적으로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이제 어쨌든 현금이 잘 활용되지 않는 것은 틀림이 없고 그런 면에서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 이제 과연 그 회사의 여유 자금은 얼만큼 있고 또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 이런 차원에서 이제 개별적으로 판단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네. 자, 우리나라는 상법상 이 주식 회사라고 하면 이익을 또 추구하고 그 이익을 적정하게 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그 이익이 제대로 분배가 되지 않지 않나 이것이 이제 주주들의 목소리고 말씀하신 대로 회사는 만일의 경우에 유보를 쌓고 그 자금을 또 활용도 하고 투자가 됐건 기업 인수합병이 됐건 근데 이제 그것이 어느 순간 보면 슬슬 새나가 버리는 경우도 왕왕 있어서 물론 회계감사를 받긴 하는데 자, 그것을 좀 더 투명하게 하자라는 목소리들이고요. 자, 이 M&A라는 것은 동종업계 내지는 연관성이 있는 기업을 인수해갖고 시너지를 내면은 좋죠. 근데 엉뚱한 이야기를 해버리면은 참 당황스러울 때가 있는데 이 M&A를 확장한 회사 어떻게 판단을 좀 해야 될까요? 예, 이제 다른 기업을 인수, 이제 M&A를 통해서 성장하는 회사는 사실은 그렇지 않은 회사보다 사실 이제 판단하기가 좀 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제가 아주 이제 간단한 예를 통해서 이제 다음 준비가 돼 있는데 설명을 쉽게 좀 설명을 드리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간단한 그냥 가상적인 숫자긴 하지만 현재 현금이 50원이 있고 매출이 50원이 이게 5원이 나는 회사가 있는데 이제 이 50원을 가지고 매출 30원, 이익 3원이 나는 회사를 인수를 하면 언뜻 보면 매출도 증가하고 이익도 증가해서 좋아 보이긴 합니다. 처음에는.
하지만 실제 회사 가치는 처음에는 현금 50원에 뭐 그냥 간단히 보면은 100원이 또 주당 가치로 치면 10원, 주당 가치가 줄어서 장기적으로 보면은 투자가 이제 효율적으로 뭐 된 건 아니니까 금액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에는 주가에 반영이 되는데 이제 그러한 측면에서 단순히 이제 이익이 증가했다는 이제 그런 것만 보면은 좀 판단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이제 일례로 최근에 올해 들어서 이제 롯데쇼핑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는데 그 하락한 이유가 뭐 생각보다 사실 롯데쇼핑은 여러 회사를 인수하면서 최근에 이제 성장을 많이 했는데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이제 그러한 뭐 이유로 많이 하락을 했는데 뭐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이제 간단히 보면은 뭐 그 최근 한 2006년부터 이제 상당 기간 동안 그 순 자산 가치가 늘어난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제 투자를 한 부분이라고 치면은 그 기간 동안 이익이 늘어난 부분 보면은 실제로 그 투자 대비 이익 그 성과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이 이제 반영이 되는 건데 이제 우리나라도 과거와 같이 고성장하는 국가가 아니고 또 이제 그런 경우가 아니더라도 회사가 아주 커지면 이렇게 다른 기업을 인수하지 않고서는 성장하기가 참 이제 어려워지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그 M&A를 통해서 성장을 한 회사는 굉장히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러한 경우는 그냥 단순히 매출 증가, 이익 증가만 봐가지고는 판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얼만큼 투자를 잘하는 회사인지 이런 측면을 봐야 되고 또 이제 최근에 뭐 최근은 아니지만 이제 두산 인프라코 같은 회사는 2007년에 이제 미국의 중장비 업체 바켓을 인수를 했지만 금융위기 직전 또 그 미국의 주택 경기 이제 꼭지점에 사실 인수를 해서 상당 기간 그 사실은 이제 어려움을 겪었는데 최근에 이제 미국의 주택 경기가 회복되면서 또 살아나는 이제 기미를 보이는데 뭐 자세한 뭐 내용은 다음에 소개를 시켜드리더라도 네. 이와 같이 이제 시간이 많이 흘러야 좀 알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이제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이제 이러한 회사들은 그냥 단순히 어쨌든 그 뭐 증가율보다는 좀 이제 투자 이런 측면에서 이렇게 판단을 해야 뭐 주식 투자에 이제 도움이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통상 이제 시장의 M&A 재료, 뭐 대규모 기업 인수합병은 호재로 작용을 예. 하는데 무분별한 M&A는 그 내용을 좀 더 예. 고려해 봐야 되고 긍정의 측면도 있지만 때를 잘못 맞추면 이런 부정적인 효과도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해 주셨죠. 그래서 항상 기업들도 보면 유보율이 무조건 높다고 좋은 것은 아니고 오죽하면은 돈 쓸 데가 없을까, 이게 성장이 멈춘 것은 아닌가 이런 이야기들도 합니다. 그 유보율을 활용해서 주주가치 제고를 하는 측면이나 아니면 주가가 이제 너무 과도하게 떨어지면은 주가 방어 차원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제 배당을 좀 늘리거나 아니면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과거에 그랬었고요. 자, 이런 효과는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제 배당, 아까 그 뭐 M&A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배당 자사주도 이제 많은 게 투자하시는 분들이 좀 이제 단기적으로 뭐 예를 들어 이제 자사주 매입 같으면은 뭐 주가 부양이라든지 뭐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바라보는 측면이 있는데 그거보다는 좀 장기적으로 제가 아까 설명드린 대로 여유 자금을 어떻게 장기적으로 활용을 하는 주주 환원을 하는지 이런 측면에서 이제 보시면은 이제 먼저 배당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연말에 이제 그 배당주에서 관심을 갖지만 이제 그것보다는 이 회사가 어느 정도 여유 자금이 생기고 그 중에 얼만큼을 그 배당 정책 그 이제 갖고 있는지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자사주도 마찬가지인데 자사주는 이제 자사주랑 배당이랑 크게 다른 점은 주주 환원이라는 측면에서는 똑같지만 이제 배당은 모든 주주가 일정한 같은 비율대로 이제 그 환원이 되는 이제 그런 반면에 자사주는 일부 주주의 주식을 사서 이제 기존 주주가 도움이 되는 이제 그런 측면인데 그러다 보니까 주식을 회사가 자사주를 싸게 매입하면 도움이 되고 반대로 비싸게 매입하면 이제 도움이 안 되는데 이제 그게 사실은 회사가 참 하기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자사주 매입도 마치 배당같이 배당 성향같이 그 여유 자금의 일정 부분을 꾸준히 이제 이렇게 자사주를 매입하는 게 도움이 되는데 일례로 사실은 이제 그 미국의 IBM 같은 애가 굉장히 대표적인 회사라서 제가 잠깐 이제 표를 좀 준비했는데 이게 보시면은 매출은 별로 이제 증가를 안 했는데 근데 여기서 한 가지가 아까 제가 M&A를 통해서 그냥 단순히 증가만 하는 게 이제 매출이 증가하는 게 도움이 안 되는 거 마찬가지로 IBM은 실제로 이제 성장률이 적은 이유는 실제 성장을 못해서 그렇다기보다도 이제 잘 안 되는 사업 부분을 계속 떨어내기 때문에 이제 전체적인 외형이 이제 증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측면이 좀 있고 실제로 남은 그런 그 사업에 투자는 많이 하고 있는 전 세계적으로 다 R&D 투자를 가장 많이 하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익은 그런 측면에서 이익은 훨씬 매출보다 빠르게 증가를 하지만 계속 일정 부분의 그 이익을 자사주를 매입하기 때문에 이제 주식 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죠. 그래서 주당 순이익은 실제 순이익보다 증가가 많이 되는 이제 그러한 측면이 있고 또 사실은 워런 버핏이 IBM 주식을 많이 산 이유도 이제 큰 이유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와 같이 배당
배당 자사주 이렇게 주주 환원도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살펴보시는 것이 어떤 정책을 갖고 있는지 그런 것이 이제 단기적인 측면보다는 더 도움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네. 자, 이 칼라일도 애플에 지금 네. 자사주를 계속 더 사라고 요구를 예. 하고 있던 것 같던데요. 자, 어찌됐건 간에 이 현금을 좀 많이 보유한 그 회사들을 현재 어떻게 평가해야 되고, 그 일예가 있으면 구체적인 기업도 한번 좀 들어가 보고 싶은데요. 그 제가 오늘 이제 소개시켜드릴 회사는 신세계 INC라는 회사인데, 신세계 INC요. 이 회사는 이제 신세계 그룹의 이제 계열사로서 이름에 잘 나타나 있지만 그 주로 IT 서비스 주로 이제 신세계 관련된 그런 일을 하고 있고 이제 신세계 아닌 부분도 있고 또 이제 일부 유통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작년에 매출도 좀 줄고 이익이 많이 줄어들어서 주가가 좀 하락을 했는데 그 이제 많이 줄어든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유통 부분이 좋지 않아서 그런데 이제 이 부분 좀 구조조정을 하고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좀 이익이나 실적이 개선될 그런 측면이 있어 보여서 이제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회사가 현재 시가총액이 1,300억 원인데 가지고 있는 현금만 거의 900억 정도가 되는 그 시가총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또 보유하고 있는 이제 그 부동산 가치 이렇게 포함하면은 사실은 이 비영업성 자산만 해도 시가총액을 넘어서는 이제 그러한 이제 정도인데 그런 면에서 굉장히 싸 보이기도 합니다. 이제 그런데 이런 회사를 평가할 때는 사실은 신세계 그룹의 자회사로서 사실은 제조업도 아니고 이 현금이 그렇게 많이 필요해 보이지 않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또 그리고 아무리 회사가 어려워져도 신세계 그룹의 이제 계열사로서 자금 조달이 어렵지 않은 측면으로 볼 때 분명히 이제 효율적으로 이 현금이 활용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이런 회사를 볼 때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할인돼서 사실은 거래된다고 보고도 저평가되면은 이제 분명히 이제 주가 상승 여력이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부분 활용도가 높은 회사들은 또 그렇지 않고 이제 그런 측면을 잘 감안해서 단순히 현금 얼마 이런 것보다는 그렇게 고려하면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최근에 자산 가치 PBR 얘기를 많이 인구의 회자가 되고 있는데 현금이 너무 많은데 쟁여놓고 있으면은 공격의 대상이 될 수도 있죠. 네. 그 주가에 어떤 반응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신세계 INC IT 기업인데 뭔 현금인지 대부하시나 금융기관은 분명히 아니실 텐데 네, 본업의 목적성을 잘 파악하셔야지 회사도 제대로 평가를 받겠죠. 자, 펀더멘탈 투자 오늘은 이런 주주가치 제고와 그다음에 기업의 내부를 좀 들여다보는 펀더멘탈 키워드를 가지고 관련된 기업도 한번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조용하지만 강한 투자자문사 페트라 투자자문의 용환석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